어머님, 제발이요. 뱃속의 아이만큼은. 닥쳐. 그딴 더러운 씨가 우리 핏줄이라고. 시어머니 강문숙이 구두굽으로 지훈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빗속에 버려진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복수의 씨앗들이 차곡차곡 심어져 있었습니다. 가문의 살인 증거, 비자금 장부, 그리고 마지막 한 방. 3년이 흐른 뒤 그 보따리가 다시 시댁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아들은 감옥에서 울부짖고 내연녀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 여인의 치밀한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자정, 시어머니 강문숙이 만삭인 지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년아, 당장 꺼져. 강문숙이 지훈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대문 앞 계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아이가. 지훈이 배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강문숙이 지훈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아이, 그런 더러운 씨가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강문숙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파혼이다. 당장 나가. 거실 안쪽에서 진상과 세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상이 지훈의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세희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거야. 세희가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역시 명품은 달라. 그녀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겨줬겠지? 진상이 지훈의 진주 귀걸이를 세희의 손에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다 내 것이니까 걱정 마. 강문숙이 지훈의 날꽃대 묻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물 웅덩이가 고인 대문 밖 길바닥으로 보따리를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지훈이 빗물에 젖어 비치는 보따리 속 베네 저고리를 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 옷. 진상이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구질구질한 보따리에 내 인생 다 담았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세희가 대문을 열고 나와 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거지년아, 이제야 내 주제를 알겠지? 세희가 지훈이 소중히 여기던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를 빼앗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비녀를 바닥에 내팽개쳐 부러뜨렸습니다. 아, 어머니. 지훈이 부러진 은비녀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세희가 지훈의 손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지훈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흩어진 보따리 내용물들을 진흙탕 속에서 하나씩 긁어 모았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가 지켜줄게.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젖은 베네 저고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문숙이 가사도우미에게 몰래 손짓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지훈의 보따리 속에 검은 서류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밀어 넣었습니다.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정신을 잃어가며 쓰러질 때 검은색 세단이 빗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강 회장이 지훈을 부축하며 수행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심히 모셔라. 세희가 대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진상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혹시 지훈이한테 뭔가 숨긴 게 있는 거 아냐? 진상이 세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뭘 숨겨? 그년 배경이 뭔데? 하지만 진상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차에 실려 사라지자마자 진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년 완전히 매장됐어. 진상이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낡은 보따리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그 안에서 강문숙 가문의 비자금 세탁 장부 일부가 적힌 낡은 가계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문숙이 거실에서 지훈의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시원하다.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강문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을 태운 차가 멀어져 가는 중 지훈이 희미한 정신으로 손에 쥐어진 보따리를 만졌습니다. 안감 속 딱딱한 USB의 촉감을 확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야, 엄마가 꼭. 지훈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주민들이 대문 앞 핏자국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강 씨 집 며느리 보이지 않더라. 세희가 주민들에게 다가가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분 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다신 안 오실 거예요. 지훈이 실려간 병원 응급실 앞에서 강 회장이 지훈의 보따리를 직접 챙겼습니다. 보따리를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네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지훈이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병실 의자에 앉아 지훈의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강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도 무사해요. 지훈이 배를 만지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 회장이 보따리를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복수의 씨앗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시댁 저택에서 세희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상에게 달려가 흔들어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지훈이 보따리에서 떨어진 거야. 진상이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세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훈이네 친정 금고 열쇠일 거야. 그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진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보자. 세희가 진상의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서 털어와. 지훈이 죽은 줄 아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진상과 세희가 지훈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상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집안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의 요원들이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진상이 눈을 비비며 당황했습니다.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댔습니다. 강문숙이 시댁 저택에서 집안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엎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녹음기가 어디 있어? 분명히 그년이 뭔가 숨겨뒀을 거야. 강문숙이 지훈의 방을 샅샅이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담긴 게 있다면. 세희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훈의 보따리에서 발견한 종이에 적힌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해외 계좌 비밀번호라고 했지? 세희가 설렘에 떨리는 손으로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WESCOME라는 글자가 뜨자 세희가 환호했습니다. 성공이야. 하지만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TRACKING INITIATED라는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해외의 한 펜션에서 지훈이 강 회장과 함께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으로 투자 공부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배워야 하는군요. 강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지훈이 또 다른 파일을 열어 시댁 가문의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상이 저와의 외도 증거로 만든 사진들. 이 모든 게 세희의 합성 작업이었네요. 지훈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에서 강문숙이 진상을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야. 지훈이가 남긴 정보를 믿고 투자했더니 다 가짜였어. 진상이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알았겠어요. 그년이 그렇게 치밀할 줄이야. 강문숙이 진상의 뺨을 때렸습니다. 10억이 날아갔다고. 10억이. 지훈이 아들의 백일잔치 대신 유령회사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군요. 지훈이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내 몫을 다 찾아줄게. 진상이 세희의 명품 쇼핑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희야, 이제 좀 자제해. 우리도 돈이 떨어져 가고 있어. 세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지훈이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라는 거야? 진상이 문득 지훈을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세희가 진상의 말에 격분했습니다. 세희가 지훈의 보따리에서 훔친 비밀 장부를 들고 강문숙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보세요. 세희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세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뭘 하려는 거냐? 세희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훈이 원격으로 시댁 거실의 CCTV를 해킹해 실시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강문숙과 세희가 서로의 목을 조르며 싸우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멸하고 있군요. 강 회장이 지훈에게 마지막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적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잡아먹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지훈이 아들 현우의 돌잡이 상에 복수용 USB와 가문의 인감을 올려두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반드시 내 몫을 되찾아줄 거야.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업계에서 지훈의 이름은 에리카 한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에리카 한으로 돌아온 지훈이 인천공항에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수행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럭셔리 세단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문숙 건설의 채권 매입은 완료됐나? 지훈이 차 안에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에리카님. 70%까지 확보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훑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되는군. 강문숙이 환영 파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소리치며 지시했습니다. 에리카 한 같은 투자 귀재를 모시는 거야. 실수하면 다 죽는 줄 알아. 진상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우리 회사 살릴 마지막 기회야. 세희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석을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에리카 한을 완전히 매혹시켜 줄게. 파티가 시작되고 귀빈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강문숙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며 초조해했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그때 검은 세단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훈이 3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바로 그 대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상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다가 지훈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지훈아? 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한데 초면인데 실례가 많으시네요. 저는 에리카 한입니다. 진상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강문숙이 황급히 다가와 진상을 제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깜짝 놀란 것 같네요. 에리카 한님을 뵈니 영광입니다. 세이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지훈을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뒤를 따라다니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내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강문숙에게 다가가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 부도 위기의 건설사를 제가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강문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 종갓집 땅과 저택을 담보로 해주세요. 강문숙이 잠깐 망설이다 급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의 비서로 위장한 강 회장의 요원들이 파티장 곳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척하며 은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파티 도중 지훈이 세희에게 접근했습니다. 가방에서 정교한 은비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운 비녀죠? 조선시대 진품입니다. 세희가 자신이 가진 비녀를 떠올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진품이라고요? 지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짜와는 격이 다르죠. 세희가 집으로 뛰어가 자신의 비녀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진상에게 소리치며 따졌습니다. 여보, 이거 가짜야. 지훈이 것들이 다 가짜라고. 진상이 황당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세희와 진상의 다툼이 파티장까지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습니다. 한편 지훈의 아들 현우가 한국의 비밀 안가에서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보모가 현우를 살펴보다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현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파티장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강문숙과의 계약서에 담담히 서명했습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강문숙이 에리카 한을 구세주로 여기며 비밀 금고 위치까지 흘렸습니다. 지하 서재 뒤편에 금고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진상이 지훈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에리카님, 제 아내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원래 좀 히스테리가 있어서. 진상이 세희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지훈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지훈이 진상의 추잡한 접근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운용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진상이 우쭐해져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제가 직접 합니다. 지훈이 진상에게 가짜 투자 정보를 슬쩍 흘려줬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진상의 눈이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지훈이 파티장을 떠날 때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빗속의 처절한 비명 대신 승리자의 행진곡 같았습니다. 지훈이 병원으로 급히 향하며 차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현우야, 기다려. 엄마가 이 모든 걸 일주일 안에 끝내고 널 구해줄게. 산소호흡기를 낀 아이를 보며 지훈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이 병원에서 휴대폰으로 냉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문숙 건설부도 처리하세요. 모든 금융권 자금줄을 동결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강문숙이 은행에서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계좌가 모두 막혔다는 소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에리카 한을 당장 만나게 해. 강문숙이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에리카 한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강문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아서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없으신 분은 면담 불가합니다. 강문숙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에리카 한 불러와. 지훈이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강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대문 밖에서 당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문전박대의 맛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지훈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 수사관들이 진상의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진상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상이 황급히 세희를 찾았습니다. 세희야, 장부를 다시 만들어. 네가 다 한 걸로. 진상이 가짜 장부를 조작하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희가 진상의 배신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세희가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가 강문숙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강문숙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 목록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검찰이 시댁 저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훈이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시댁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가구와 보석들에 빨간 딱지를 차례로 붙였습니다. 강문숙이 지훈의 정체를 뒤늦게 깨닫고 소리쳤습니다. 내까짓 게 감히. 지훈이 강문숙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3년 전의 수모가 고스란히 되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에 당신이 저한테 한 짓 기억나세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거실 한 구석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던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보따리를 들어 올리며 안감 깊은 곳에서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훈이 강문숙에게 USB를 보여줬습니다. 강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강문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 부모님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인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강문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럴 리가. 진상이 유치장에서 지훈이 보낸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가 버린 내 아들. 진상이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세희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돈 없으면 신장이라도 팔아. 사채업자가 위협하며 세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세희가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지훈이 강문숙의 해외 비밀 계좌를 압류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가 마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너를 살릴 수 있어.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며 말했습니다. 강문숙 일가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심판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일제히 강문숙 가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지훈이 시댁 저택을 떠나며 현관문에 걸린 가문 간판을 발로 밟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맞았던 빗줄기보다 더 차가운 냉소를 간판에 새겼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지훈이 복수자의 옷을 벗고 엄마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간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지훈이 구속 정지 상태인 진상을 병원으로 압송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수갑을 찬 진상이 경호원들에게 끌려와 수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진상이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차가운 눈으로 진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를 살리기 위한 간이식 수술. 당신이 기증자예요. 진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그년의 아이를 위해. 지훈이 서류 봉투를 진상 앞에 던졌습니다. 거부하면 당신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제 부모님을 죽인 증거를 추가로 폭로하겠어요. 진상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자신의 죄목이 살인 공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진상이 항변했습니다. 지훈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간의 일부를 떼어주면 형량을 5년 깎아드릴게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현우를 보며 지훈이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모든 걸 되찾아놨어. 이제 일어나기만 해. 지훈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현우는 강한 아이니까. 수술실 앞에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진상이 도망치거나 수술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식도 잘 됐고 아이의 생체 신호도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진상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됐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훈이 진상에게 서류를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을 떼어준 값으로 5년 감형해드렸어요. 이제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진상이 서류를 받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의 투자회사가 세계적인 기업과 대규모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지훈을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로 조명했습니다. 지훈이 회복 중인 현우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엄마가 누구보다 강해졌어.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지훈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맑은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강문숙이 병원 TV에서 지훈의 성공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혀가 굳어지는 실어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문숙이 말을 하려 해도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희가 요양원 청소부로 일하며 지훈이 기부한 환자복을 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빨래터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세희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현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을 감옥에 있는 진상에게 보냈습니다. 진상이 영상을 보며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놓친 내 아들. 지훈의 회사가 시댁 가문의 옛부지에 대규모 아동병원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대중들이 지훈의 선행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보따리 속의 슬픔을 모두 버리고 세상의 빛이 되셨군요. 지훈이 현우를 품에 안고 3년 전 자신을 버렸던 시댁 대문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걸린 가문 문패를 직접 망치로 부쉈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지훈이 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노을 지는 병원 발코니에서 지훈과 현우 그리고 강 회장이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맞았습니다. 지훈이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교도소 호송 차량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틈을 타 탈주한 진상이 피 묻은 편지를 병실에 남겼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이를 데려가겠다. 내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지훈이 편지를 구겨쥐며 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 주변 보안을 최고 단계로 올려주세요. 같은 시각 세희가 지훈의 회사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쟁업체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핵심 기술 자료만 빼내면 돼. 빨리. 세희가 일당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훈이 현우의 병실 주변에 경호원들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이 과거 지훈의 비서를 매수해서 현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돈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냥 정보만 알려주시면. 매수된 비서가 진상에게 현우의 일정을 넘겨줬습니다. 지훈의 회사 서버가 해킹당하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와 지훈을 압박했습니다. 에리카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투자자 대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대응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상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들리나?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죠? 진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따리 속에 숨겨둔 비자금 100억을 가져와. 안 그러면 현우와 함께 죽어버릴 거야. 지훈이 현우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시킨 뒤 가짜 아이 인형을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직접 진상이 지정한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에서 진상이 칼을 들고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진상이 지훈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빨리 말해. 지훈이 이미 진상의 옷에 부착해둔 추적기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의 타격대와 경찰이 공장 주변에 포위망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세희가 기술 유출에 성공했다고 믿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훔친 USB에는 위치 추적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로 도망가면 끝이야. 세희가 안도하며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진상이 지훈을 죽이려던 순간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 적이 없어요. 진상이 분노하여 허공에 칼질을 해댔습니다. 지훈이 미리 익혀둔 호신술로 진상의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진상이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으악! 인연이. 세희가 공항 출국 게이트에서 지훈의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아줘. 내가 뭘 잘못했어. 세희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원이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기술 자료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진상이 다시 체포되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지만 지훈이 이미 법적으로 친권 박탈 절차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이 현우가 안전하다는 보고를 받고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곧 강인하게 일어나 남은 처리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잔당들을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지훈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전 세계에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강문숙 가문의 모든 비리가 총망라된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앞이 수많은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훈이 3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들고 나왔던 바로 그 낡은 보따리를 직접 들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증인 한지훈,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판사가 지훈을 호명했습니다. 지훈이 증인석에 서서 보따리 안감 속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 필름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고 강문숙이 정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입니다. 지훈이 필름을 대형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명단을 본 방청석의 부패 정치인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문은 이미 검찰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진상이 지훈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인연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하지만 지훈이 공개한 진상의 마약 투약 영상이 스크린에 나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희가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거라고요. 지훈이 보따리에서 세희의 진짜 과거 신분증과 사기 전과 기록을 꺼냈습니다. 피고 오세희의 본명은 김순자이며 17회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문숙이 실어증으로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훈의 증거 제시를 보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법정 바닥을 뒹굴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지훈이 판사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따리는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힌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입니다. 지훈이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강문숙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 이진상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 오세희 징역 20년에 처한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지훈이 보따리를 품에 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죠?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상이 끌려나가면서 지훈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지훈이 진상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외면했습니다. 세희가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발악했습니다. 내 얼굴이 망가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 지훈이 법원 정문 계단에서 기자들에게 보따리를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이 안에는 희망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선언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당신이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 법원을 떠나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명찰을 보따리에서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태우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오직 현우의 엄마로만 살겠어요. 지훈이 3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시댁 저택의 강제 철거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에게 첫 삽을 지시하며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저택의 화려한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강문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돈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그 돈뭉치들의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돈. 저런 걸로 사람을 괴롭혔다니.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온 강문숙이 폐허가 된 집터에 나타났습니다.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파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권력, 내 돈. 경찰이 강문숙을 발견하고 강제로 압송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상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훈이 세운 복지재단 홍보 영상을 시청해야 했습니다. 한지훈 재단이 또 다른 어려운 가정을 도왔습니다. TV 속 지훈의 모습을 보며 진상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만 틀어줘. 하지만 교도관이 무시하며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세희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귀족인 척해? 수감자들이 세희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세희가 거울을 보며 완전히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런 몰골이. 지훈이 저택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보따리 미혼모 쉼터 건립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훈이 삽을 들고 첫 흙을 떴습니다. 강 회장이 현우의 성년 후견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내게 물려줄게. 강 회장이 현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현우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보따리에서 복원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지훈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현우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지훈의 성공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출소한 진상이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안업체에 의해 도시 밖으로 영구 추방당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보안 요원이 진상에게 경고했습니다. 지훈이 쉼터 한 구석에 보따리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빗소리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고통을 기억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지훈이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건강하게 자라 지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훈은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한지훈으로 불렸습니다. 세희가 수감 중 지훈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녁 노을이 복지센터 위로 아름답게 내렸습니다. 지훈이 강 회장, 현우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현우가 두 어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 독백을 했습니다. 고통은 보따리에 담아버리고 행복은 가슴에 담아 살겠어요. 석양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3년 전 빗속 대문 앞에서 버려진 낡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복수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강문숙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혔고 진상은 25년형을 받아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세희는 20년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지훈은 복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들 현우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센터를 세워 사회에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밀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훈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보따리에 담아버리고 행복은 가슴에 담아 사는 지훈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